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QQQ와 FNJ 속슬 같은 레버리지 ETF, ETN들이 만에 하나 진짜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이제 저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전략이 아닐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공유를 갖다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갖다가 들으시고 좀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좀 더 나은 투자 전략이 있다, 제 투자 전략에 오류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댓글을 통해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갖다가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 이런 사태에 너무 가슴 졸이지 않고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지난 시간 말미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마이너스 99% 혹은 주가가 1달러 미만이어서 상폐가 되는, 상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등장하게 된다면은 QQQ와 QLD, TQ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상폐가 될까? 그리고 모두 마이너스 99를 찍어 상폐된다면 누가 가장 손실금이 적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폐가 되는 순서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 같이 닷컴 버블 때조차 마이너스 99%를 갖다가 찍은 애들은 자, 얘밖에 없었습니다. QQQ와 QLD는 마이너스 99까지 가지 않았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그랬는데 닷컴 버블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와서 모두 다 99를 찍는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누가 가장 손실금이 적을까요? 자, 이거는 곱하기 3배 상품은 곱하기 하나짜리보다 상패가 먼저 되죠. 그래서 곱하기 하나보다 손실률이 낮습니다. 곱하기 원 상품은 기초지수와 동일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동일 손실, 거의 전액 손실에 가깝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99까지 가게 되면은. 근데 3배짜리 TQQQ는 마이너스 99까지 가도 먼저 상패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실률이 가장 낮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궤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9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TQQQ가 마이너스 99까지 간다라고 해도 상패가 잘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패가 된다라고 해도 완전 손실이 아니라 부분 손실, 일부 손실, 물론 이제 건지는 돈은 좀 적습니다. 그런 건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 표죠, 우리가 거치식으로 배율별로 해갖고 이제 거치식 투자를 했을 텐데, 자, 마이너스 99까지 찍었을 때, 자, 기본적인 지수는, 자, 아직까지 살아남아있죠. 얘는 마이너스 62%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1달러로 내려왔을 때, 1달러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역시 마이너스, 기본 지수는 마이너스 71%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99나 아니면 TQQ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의 하락 사이에서 기초지수가 유지된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청산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 투자금을 갖다가 뭐 일부기는 할 겁니다. 그 금액이, 자, 이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QQQ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이냐에 따른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나눠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표를 갖다 만들어 봤는데, 요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는, 자, 이쪽 구간은, 자, 요렇게 해갖고 요쪽 구간은 플러스 5%씩이 상승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 구간은 마이너스 5%씩 계속 감소를 하는 구간입니다. 증가와 감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쪽 기초자산은 각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에 곱하기 3배가 된 거는, 곱하기 3배짜리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차트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이 파란색입니다. 기초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TQQQ는 3배를 상승을 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둘 사이의 간격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하락을 갖다가 하게 되는, 계속 마이너스 5%씩 기초자산이 하락을 하게 되는,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씩. 그럴 때는
얘는 곱하기 3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만큼 벌어지지만은 뒤로 갈수록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어느 시점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기초지수는 아직 살아있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증가를 할 때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벌어지죠. 근데 떨어졌을 때는 자, 요쯤에서 1달러까지 100달러짜리가 1달러까지 내려오는데 기초 자산은 요만큼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것을 분배돼 갖고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거나 상폐를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 나눠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지급을 해 주는데, 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이 총 얼마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달러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완전 손실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산규모 5,000달러 이하 거래량이 낮은 소형 ETF, 이거는, 각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자, 2020년에 자기들이 자진상폐를 갖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거는 5,000달러 이하라고 꼭 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낮다라고 꼭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합쳐서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나 수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런 상폐 처리를 했던 거죠. 자진 상폐를. 그렇기 때문에 자, TQQQ는 미국 내 매수 규모가 애플하고 테슬라에 이어 3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평소 거래량이 3천만인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매수 거래량만 이거에 한 3배 정도 돼서 8천에서 9천만 정도 되는, 8천만에서 9천만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거래량을 갖다, 매수 거래량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어스 입장에서는 이 TQQ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ETF,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도 TQQQ는 거의 최고의 상품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선 이거를 갖다가 상장 폐지를 갖다 자진적으로 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 아니죠. 놔두면은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자기들도 다시 한번 큰 수익을 거둘 텐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만에 하나 벌어질지도 모르는 자 0.01%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폭락이 이게 단순히 폭락 후 반등을 하는 장인지, 폭락 후 반등하는 장인지, 상장 폐지까지 그냥 쭉 이어져 갖고 그냥 없애버리는 장인지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수익은 최대한 거두고 손실은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수익은 최대한 거두고 손실은 최소화한다. 어떤 상장 폐지든지 대폭락이든지 뭐든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손실을 갖다가 100% 우리를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손실을 100% 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은행 예금을 갖다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낫습니다.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손실은 사실 각오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익은 최대한, 그 다음에 손실은 최소화. 자,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갖다가 한번 이제 뒤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나오는데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일정 수익률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빼서 리밸런싱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락장이 왔을 때 일정 MDD에 도달했을 때마다 계좌를 한 번씩 털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 원금이 2배를 넘어섰을 때 투자 원금만 털고 수익금만 가지고 초장기를 돌리자. 그러면은 최소한도 원금은 우리가 건지지 않냐. 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세 번째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의 전략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댓글들도 다 읽어보고 하면서 좀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세 가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일정 수익률마다 수익금 일부를 빼는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금이 n만큼 증가할 때마다 수익금 n 전체 혹은 n1이라고 하는 일부만큼을 현금화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자, 10%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이 10% 전체 혹은
9% 정도를 갖다가 현금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간의 수익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현금화를 갖다가 시킨다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장점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장점은 수시로 전체 일부를 현금화하기 때문에 대폭락이나 상패가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 사실상 손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인데, 수익을 계속 현금화하기 때문에 복리나 레버리지 효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백테스팅,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는데 수익률 자체가 일반 주식을 하는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TQQQ, 자,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없는 그런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투자 전략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인가 보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일정 MDD에 도달했을 때 계좌 전체를 털어버리자,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정고점 대비 일정 MDD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MDD에 마이너스 40%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해당 MDD를 찍는 순간 전액 현금화해서 투자금, 수익금 일부를 건지는 전략입니다. 자, 장점은 무엇일까요? 투자금과 수익금이 완전 리셋이 되는 것을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게 되는데, 자, 요쯤을 MDD로 정해놓게 되면 요쯤에서 우리가 한번 털어버리게 되니까, 자, 리셋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보면은 MDD 마이너스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의 플러스 80% 이상 수익을 거뒀을 때만, 자,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어쨌든 수익이 플러스 80% 미만일 때는 플러스 80% 미만이라는 건 한 요 정도겠죠. 자, 이럴 때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반드시 존재한다. 자,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금만은 100%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투자 원금이 2배를 넘어섰을 때 투자 원금만 털고 수익금으로 초장기를 돌린다. 자, 이런 전략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10,000를 갖다가 원금으로 투자했을 때, 자, 이게 $20,000 이상이 되는 어느 날, 2만에서 뭐 한 $25,000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를 갖다가, 자, 했을 때 최초 몇 년간은 적립식 투자로 투자 원금이 2배를 만들고, 그 투자 원금을, 자, 여기에서, 자, 이 투자 원금만큼은 회수를 가서, 자, 현금화를 하고, 자, 남은 $10,000에서 $15,000만 가지고선, 자, 초장기로 해가지고선, 자, 10년 이상을 굴린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몬테칼로 테스팅을 갖다가 제가 돌려보니까, 백테스팅하고 다 돌려보니까 2년 정도를 갖다 굴리면은 투자 원금의 2배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돌리기 때문에, 자, 장점은 원금 회수 후 수익금만으로 굴리니까 원금 손실의 위험은 최소한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처음에 투자한 투자 원금은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죠. 자, 단점은 원금의 2배가 되는 최초 2년 안에는 대폭락장이 왔을 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투자 기간에 약 2년 정도를, 자, 처음에 이거 2배를 만드는 이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표 투자 기간에 2년 정도를 추가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보고선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갖다 세울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상장 폐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 직후에 폭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자, 목표한 기간이 여기인데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폭락장이 와서, 자, 이렇게 내려오는, 투자 직후 폭락을 하거나 일정 수익 이상일 때 폭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데,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폭락하면 바로 원금 손실이겠죠. 그 다음에 10년 장기 계획 중에 5년에서 9년 차에 폭락하면 그동안에 이만큼의 수익을 다 손실을 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겁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자,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폭락장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 자, 올타임으로 해가지고서 투자 초반이든지 투자가 어느 정도 됐던 상태든지 올타임에 걸쳐서 투자를 갖다가 이제 손실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폭락장 대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을 때 앞에서 나온 것들을 약간 혼합하는 방법을 갖다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나왔었던 폭락장, 이제 MDD를 이용하는 건데, 폭락장이 왔을 때, 일정 MDD에 도달했을 때, 자, 계좌를 한번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좌를 한번 터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MDD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계획된 소액 저가 매수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저가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를 갖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 신호가 와서 이제 반등 상승을 하게 될 때 다시 현금화했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화했던 모든 금액을 전액 재투자해서 이제 다시 재진입을 한다. 자, 이런 계획입니다. 이거를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투자원금의 50% 정도는 항상 여유현금으로 비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원금의 30에서 50% 사이는 항상 여유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투자원금이 $10,000일 경우 여유현금은 5,000달러, 5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일 때 500만원. 자, 이 정도를 갖다가 항상 여유현금으로 비축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추매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계속 여유로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DD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를 찍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10,000 투자할 때 1,000달러, 100만원 정도를 갖다 추매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투자연금 $10,000일 때 추매금 100만원, 1,000달러 정도로 해서 일반적인 추매를 갖다가 실시합니다. 이때 추매금은 매마다 투자원금의 10%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왜 369, 12 중에서 자, 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4번까지만 추천을 하냐, 추매를. 매달 추매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매달 추매라는 거. 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추매금을 갖다 사실 너무 높이게 되면은, 추매금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평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추매를 하는 것도 우리의 평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자, 평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물타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물타기가 됐다 싶은데도 좀 물타기를 갖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단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매금은 일반 추매를 할 때 추매금은 매 회마다 투자금의 10%선, 그 다음에 추매 횟수는 1년에 3, 6, 9, 12월이나 아니면 3월, 9월 2번 정도, 4번에서 2번 정도. 자, 이 정도 선이 적절하다라고 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추매를 했을 때 우리의 평단가, 희석주가를 위해 가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 매달 해갖고 마이너스 20에서 뭐 마이너스 30 정도 찍힐 때마다 한다, 마이너스 10%마다 찍힐 때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로 갖다가 자, 추매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적은 추매 횟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에서도 나는 추매를 하겠다 싶으시면 사실 거의 매달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추매를 했는데, MDD 마이너스 40을 갖다 찍는 순간에 어떡하냐? 그럴 때는 투자연금과 수익을 전액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현금을. 이때부터는, 그리고 비축해둔, 자, 이 여유현금이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계획된 저가 매수를 갖다가 실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임의로 가상으로 해갖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대폭락장을 맞고 긴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 상승을 하게 되는, 자,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번 차트를 갖다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자, 진입을 하게 되는 주가는, 진입 주가는 자, $50에 진입을 하고 정고점 최고점은 $150입니다. 그래서 MDD를 갖다가 찍어 갖고 쭉 떨어지게 되는데, MDD 40%를 갖다 마이너스 40을 갖다 찍는 케이스는 자, $90가 됐을 케이스죠. 그래서 자, 이 위치에서 현금화를 갖다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조정장 전략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MDD 20에서 30%대까지는 일반적인 추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추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폭락장, 자, 이 시점에서 자, MDD 40을 갖다 찍었을 때는 자, 전액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정고점에서 수익금은 자,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000만원이 됩니다. $10,000 투자했을 때 30,000달러죠. 그런데 자, 이거를 현금화를 시키면은 자, 이 시점에 현금화를 시킨 겁니다. 현금화를 시키게 되면 얼마가 남게 되냐면은 1,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어쨌든 1,000만원을 투자해서 8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나온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MDD 40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저가 매수, 계획된 저가 매수를 실시하는데, 자, 이 부분이
제가 계획을 해두고 있는, 지금,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는 아직도 좀 고민인데, 자,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금액대를 갖다가, 자, 요렇게 모래시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일 때는 100만 원이지만은, 마이너스 50일 때는 80, 마이너스 60일 때는 50, 마이너스 70일 때는 30만 원까지 이제 원금 대비로 해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80을 갖다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자, 60만원, 80만원, 마이너스 99%에서는 100만원까지 도리어, 자, 매수를 하게 되는 이 금액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일 때는 좀 적게 하고선 마이너스 99일 때만 노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합쳐서,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선,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추매를 할 수 있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 매수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추매를 하게 되는 구간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가 돼서 마이너스 9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갖다 이렇게 이 폭락 매수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계획 매수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다 쓴 후에 횡보가 또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자, 어느 정도가 상승작인가. 중간에 제가 여기서 5달러 같은 경우를 한 번 넣어놓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5달러 정도 됐는데, 상승인가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가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던 주가 근처가 될 겁니다. 주가 근처. 자, 50이나 70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정말 안심하고 들어가도 될 거다 할 텐데, 자, 저는 여유있게 70달러에 재진입을 한다라고 그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70달러 정도에 재진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진입을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현금화했던 1800만 원이 있죠. 자, 이 1800만 원 전액을 갖다 추매금으로 써서 주가 70달러에 다 들어가니까, 자, 257주를 갖다 우리는 얻게 되고, 마이너스 99에서, 자, 이렇게 해서 희석 주가가 5.93달러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추매한 1800만 원을 가지고 추매한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는 희석 주가가 7.98달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재진입을 하게 되면 평가금은 7200만 원이 되고 수익금은 482%가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재진입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전고점에서 봤었던 3천만 원보다도 평가금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것도 폭락장에서 우리가,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케이스죠. 자, 이런 케이스.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10년 장기 계획, 특히 이 케이스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장기 계획 중에 5년에서 9년 차이 폭락을 했을 때, 자,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죠. 자, 이거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땡겨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DD 같은 경우를 갖다 계속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갖다 계속 해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정고점이 달라질 수도 있죠. 지금 TQQQ 같은 경우는 며칠에 걸쳐서 매일같이 정고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바뀌고 있고 그거를 매일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자, 희석주가입니다. 우리가 추매를 해서 들어가거나 이제 매수를 해서 들어가거나 추매를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금액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희석주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까? 이 희석주가만 낮아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을 할 때 50달러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 폭락장을 겪은 후에 우리의 희석주가는, 자, 물타기한 주가는 7.98달러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정고점 회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쯤에서도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익, 원래 우리가 정고점에서 가졌던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엑셀로 뭐를 하나 좀 만들어 갖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일같이 해당 주가에 대해서 전고가와 현재 주가가 갱신이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구글 파이낸스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매일같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이제 1, 2분마다 1분에서 20분인데 보통 한 1분에서 3분 정도마다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갱신되는 전고가와 현재 주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환전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해가지고서 이제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환전 데이터도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제 물타기 계산기를 좀 만들고, MDD 알림이를 갖다 좀 놔뒀습니다. 그래갖고, 자, 이런 거를 가지고선, 자, MDD의 현재 전고가를, 에 대비해서 이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가를 해서 이제 이 상태가 MDD가 특정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빨간색으로 이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다가 뭐 티커를 바꿔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싹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MDD 마이너스 20%를 찍은 걸 갖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게 하나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사용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배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갖다 지금 그제 해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쉽게. 저만 원래는 혼자 보면은 되게 그렇게 만들어 뒀었는데,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선 이제 계산기도, 물타기 계산기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개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사용법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아 가실 수 있게, 사실 다운은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다운은 아니고 구글을 갖다가 로그인을 하시면 그냥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구글에서 사용하는,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를 갖다 사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를, 소개해 드리고선,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